합의문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회담이다. 라고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회담이 끝난 상태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4시쯤 종료가 됐습니다. 시작이 우리 시각 기준 오늘 새벽 1시 43분에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1시 15분에 시작이 될 예정이었었는데 살짝 30분이 지연이 돼서 43분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대략 한 2시간 20분 정도 지나서 오늘 새벽 4시 4분쯤 회담이 종료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끝난 이 회담 그래서 결과가 어떤데라는 겁니다. 강유정 대변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공동 합의문이라고 굳이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아예 거론이 안 그 됐나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의제를 뭐 이렇게 여기서 말 그대로 저희가 회의하고 무슨 계약하듯이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당신하고 되게 만나서 좋고 정말 괜찮은 리더고 정말 훌륭한 리더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끝나서 그런 협상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뭐 오가고 이런 부분 없고 특별한 이견이 없이 다 협상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에 양자에서 일단 공감을 한 상태로 끝났는데요. 네, 지금 강유정 대변인 얘기가 너무 잘 돼서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정도의 상황이었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약하든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제를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합의문도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강준영 교수님, 합의문 없이 의제 논의 없이 이렇게 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 상당히 드문 경우죠. 왜 네. 그러냐 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항상 공동 성명이라든가 적어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문이 없을 만큼 서로 잘 만나고 잘 끝난 것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의미지만 합의문이 없다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구속력이 없으면 한미 간에 이렇게 만나서 잘 한 얘기가 네.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문서로 남기는 협상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네. 발표를 하고 그거를 받아 써서 한국은 15% 어디는 20% 이렇게 되니까 네. 그거는 항상 그 이후에 또 뒤집어질 수 있는 반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전체적인 틀에서 한미가 돌발 상황 없이 첫 단추를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잘 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또는 공동 성명을 통해서 규정을 덜 했기 때문에 네. 문제의 소지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다만 양 정상이 만나서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 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덕담을 해서 네. 그런 방향은 굉장히 좋았어요. 다만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관세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그다음에 우리 방위비 자체 늘리는 것, 네.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의도대로 그대로 간 건지 아니면 미국의 의도를 수용을 한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 워낙에 이 트럼프라는 개인, 이 캐릭터가 또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뭔가 문서로 남기는 걸 잘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서로 남기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뭔가 분위기가 분명 좋긴 좋았던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통령 이 방명록이라고 하나요? 여기다 이제 서명을 뭐라고 했냐면 같이 볼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미동맹의 황금 시대다. 강하고 위대한 미래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라고 썼습니다. 한미동맹의 황금 시대다라는 이 표현. 황금 시대가 온다는 거 이건 지금까지 한미동맹 중에 가장 역대급 좋은 관계를 우리가 이 동맹을 맺었다.
지금 일어나간다라는 이런 의미가 지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같이 볼까요?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을 한다. 한국은 합의와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들이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강 교수님, 여기서 보면은 그들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거나 원한대로 가기로 했다라는 건데 그럼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트럼프의 레토릭 언변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아마 한 3가지 정도 있었을 거예요. 우선 관세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분담금 방위비 문제가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차원에서 뭔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무기 구매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문서화해서 써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재인 바이든 시절에 공동성명에 들어갔던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 이게 이제 한미동맹 현대화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결이 되면 대만 해협 유사 문제가 생겼을 때 주한미군이 동원될 수 있다.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써넣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 확대, 개방 확대도 한국의 농민들 생각해서 그런 것도 써넣기가 어려웠을 거다. 아마 그런 포괄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미가 합의했던 것들은 가지고 가기로 했다라는 큰 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체면, 그다음에 트럼프가 유치하기로 했던 액수들도 더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면서 잘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포장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원안 서로 이 양국에서 합의했었던 내용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 똑같이 가는 건데 원안인데 내가 사실 이만큼을 더 얻어냈어라는 취지의 어떤 이 부풀리는 약간 요런 모습,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은 원안대로 그들이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합의를 할 것이다. 원안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럼 원안이 뭐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이 급작스럽게 막 급물살을 타면서 타결이 됐었던 바로 그 사안이에요. 분야별로 좀 보면 조선 분야에서 1,500억 달러 규모 협력 펀드 조성하기로 했고요. 농축수산물에서 쌀, 소고기 추가 개방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김홍곤 실장이 얘기를 했죠. 제조업 관련해서 2,000억 달러 규모 투자가 있고 반도체는 명확하게 결정되진 않았지만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에 있어서는 LNG 등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규모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기로 했다. 미국 거를 얘기했고 자동차에 있어서는 25%를 15%로 관세 인하. 전반적으로 상호 관세가 지금 15%로 조정이 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쪽에 사실 김용범 실장이 발표를 한 그런 내용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같은 생각인 거냐? 살짝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직접 들어보실까요? Because I hear they want to renegotiate the deal, but that's okay. I don't mind that. That doesn't mean they're going to get anything.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또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미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 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뭔가 추가적으로 뭘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추가 협상을 하자고 얘기한다고 양쪽 다 서로 지금 얘기를 하자라고
회담하기 전에는 얘기를 했는데 소영주 대변인님. 네. 근데 의제 얘기를 안 하고 너무 또 좋게 끝났다.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들으면 좀 여지가 있지 않냐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회담의 최종 결론은 지금 원한 대로 처음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대통령 간에 뭐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올해 뭐 비공개 회의에서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민감한 부분은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성명이 필요 없을 만큼 원활하게 잘 끝났다라고 보면 그 사실 그 언론에서도 많이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것들은 제조, 조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에 이제 알래스카를 한일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자는 식으로 해서 가만히 보시면 다 돈이 되는 것만 언급을 했어요. 조선, 제조, 에너지. 네. 나머지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부분들을 건들지 않았고 우리가 가장 그래도 조마조마했던 건 농축수산물의 쌀, 소고기 추가 개방에 대해서 혹시 압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부분도 무난하게 넘어갔다는 점에서는 사실 전체 맥락을 보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여지는 당연히 남아 있겠죠. 이게 트럼프식의 협상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실무진에서 차곡차곡 풀어가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업인들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 1,500 정도의 미국 투자 부분을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가는 또 여러 가지의 여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게 돈 되는 것들은 다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언급을 하고 좀 지나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인 실속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좀 차린 그런 거고 이게 뭐 꼭 공동 뭐 기자회견, 성명, 합의문 이런 게 있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원래 트럼프의 스타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창근 위원님 사실 이 대통령실에 또 근무를 하시면서 순방도 많이 따라다니시고 했었는데 사실 요번 회담을 보면 통상 정상회담 순방 가서 이 프로토콜이랑 좀 다른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 있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정상적인 프로토콜하고는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국내에서 있건 저희가 해외 순방을 가건 사전에 대통령이 가서 사인이나 이러한 공동 합의문 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의제를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제가 조율된 다음에 양국 정상이 만나서 실제 하는 회담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얘기는 의제가 조율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두 가지 방식을 취하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든지 아니면은 공동 합의문에 사인을 하든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좀 그런 것이 없고 이례적으로 강유정 대변인이 정상회담 이후에 브리핑을 하듯이 쭉 세밀하게 네.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합의가 다 잘 됐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정상적이라면 사실은 구두 합의했던 지난번 관세 협상 그것이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 형태로라도 나왔더라면 더 확신을 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앞서 두 정상의 영상에서 봤듯이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 투자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LNG와 같은 에너지를 사는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개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죠. 거기에 합작, 일본과 합작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의제에 올라온 게 없다 했지만 여전히 미국 쪽에서는 그런 압력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구두로 합의됐던 것이 발표가 안 된 것은 약간 미진하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앞으로 실무 회담이 뒤이어서 이어지는 네. 정반대의 프로토콜이 된 거죠. 실무가 회담이 끝난 다음에 양국 정상이 사인하는 게 아니라 네.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 이렇게 했는데 발표도 없어. 근데 실무적으로 더 협상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게 약간의 우려 섞인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통상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실무급에서 회담이 다 좀 끝나고 정상회담을 한다 그럴 땐 매듭 지러 간다, 도장 찍으러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긴 씁니다. 실무선에서 다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웃으면서 도장 찍는 그런 상황이 사실상 마무리다라고 지금 보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상끼리 만났지만 사실 이후에 실무회담이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지금 말씀인 거거든요. 강준영 교수님,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회담이 추가로 진행이 되는 트럼프가 선호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하면 바텀업이라고 그러죠. 아래에서 조율을 다 끝낸 다음에 사인하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뭘 선호하냐 하면 탑다운 방식을 선호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돼? 내가 저쪽 대장 만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 그러면은 이제 실무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탑다운으로 간다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또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 논의를 자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려가 보면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렬도 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소위 뻐그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부진하게 이 밑에서 올라와서 안 되는 부분, 그건 아마 개인 캐릭터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나서서 정리를 하겠다. 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큰 틀을 마련한 다음에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이제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15% 그거를 깨면은 안 돼라는 네. 기본 합의는 하되 중간 논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원하는 거 얻지 못할 거다. 논의는 받아주겠다. 이렇게 큰 틀을 마련하고 가는 스타일. 이게 아마 이제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위비나 분담금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출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아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은 기본적으로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상들 탑끼리 오늘 만났다는 거죠. 탑끼리 만나서 대략적으로 큰 그림 그리고 이후부터가 진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방위비 분담금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이번에 방미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뭐 급거방미한다 그랬었고요. 이례적으로 3실장이 다 뭐 안보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다 지금 미국에 갔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3실장은 지금 어딘가에서 계속 협상이 미국 쪽이랑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협상이 진행 중으로 봐야 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네. 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만나서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그냥 통상적인 국빈방문의 어떤 의전 형식이 아니라 실무 회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대통령실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일 정상회담까지 한미 정상회담에 포커싱을 맞춰서 합의를 이끌어가지 않았냐라고 네. 저는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실무진들은요. 양 국가 간의 대통령이 만나는 이 그림 그 이상의 이상으로 실무자들을 만나서 사실상 우리가 협상했던 부분들을 더 이상 말하자면 손실이 없도록 계속해서 확정적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분야, 제조는 제조 분야, 네. 그다음에 안보나 뭐 정치적인 분야까지 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맨투맨으로 지금 실무 협상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한미 정상이 만난다는 걸 두고서 결전의 날이다, 결전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전이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각계 전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 워싱턴 DC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3실장을 비롯한 다른 많은 우리 쪽, 이 정부 쪽에서는 지금 미국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정상회담 이후에 방위비 분담금이나 다른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 본격적 회담 진행하기 전에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Then when Biden came in, they complained to Biden that I wasn't a nice person, and he agreed not to pay. He gave up billions of dollars. It's unbelievable that he did. They would say, but we gave you land. I said, no, you didn't. You lease us land.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네, 들으셨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를 가진 땅에 소유권을 요청을 하는 거다. 방위비 분담금 뭐 얼마 올리고 뭐 몇 퍼센트로 해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유권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임대랑 소유는 다르잖아요라는 얘기까지도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보면은 교수님, 이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이 상상의 영역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미군이 다른 나라에 이 주둔을 할 때 소유권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한미 상호 방호 조약에 의해서 네.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갖고 싶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말로 주한미군의 중요성, 그다음에 뭐 이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리의 우려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 사라지는. 왜냐? 저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미국의 의지가 네. 투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와서 여기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말로 늘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임대료까지 내면서 네.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건 잘 알죠. 왜냐하면 그건 한미 상위 방호 조약을 개정을 임대료를 해야 돼요. 내고 있습니까? 임대는 돈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임대도 네.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임대는 그냥 빌려주는 건데 네. 자기네가 가지고 뭘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뭐 벌어질 수도 없는 거지만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한국의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략적 판단이다. 이게 지금 한미 간의 상호 조약을 맺은 거에 따라서 이거를 뭐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 이창근 위원님. 사실 트럼프와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네. 보이지 않는, 정말 봐야 되는 이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땅을 소유하고 싶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 얘기는 소파 입장에 의해서 땅은 무상 임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건설비도 우리나라가 다 대고 있습니다. 8조 넘게 이전 비용까지 다 그렇습니다. 됐었죠. 일부 건물만 미국이 지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파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건물 건설비나 땅 임대료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 부분은 방위비, 중앙미군의 주둔 방위비에 대해서 트럼프가 1기 때는 100억 달러를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2기 때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CSIS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국방비를 정액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은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상회담 이후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문이 있는 형태로 발표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일정으로 발표하는 것이 네. 통상적인데, 정상회담에는 전혀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국방비를 정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동의하겠다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렇다면 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에 합의는 못했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정액도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간의 정상회담의 프로토콜하고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뭔가 얘기가 오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정상이 툭툭 내뱉는 말에 선호를 봤을 때 이게 아무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밥만 먹고 날씨가 좋고 여자 골퍼들, 한국 여자 골퍼들 왜 이렇게 골프 잘 쳐,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났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인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 지금 전국에 지금 주한미군 기지가 어디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일단 평택에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죠. 캠프 험프리스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예요. 크기가 사실 중요하죠. 소유권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의도의 약 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근데 이걸 포함해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대구에도 하나 있고요. 오산에도 있고 용산도 아직 좀 남아있다라는 거. 그 소유권을 요구하는 거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건데, 그건 아니지만 지금 이창근 위원님 말씀은 뭔가 이걸 얘기해서 뭔가 분담금을 올린다거나 국방비를 좀 올리고 뭐 다른 것들을 동맹 현대화 부분을
좀 내어주는 그런 얘기가 오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당연히 무상임대죠. 근데 저렇게 많이 와서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그래서 이게 이제 주둔비하고 방위비하고는 이제 분담금하고는 다르죠. 구분을 해서 생각을 네. 해야 되는데요. 지금 원래 뭐 100억 불을 더 내야 된다. 한 13조 정도. 이렇게 내야 되는 거는 분담금을 그렇게 더 많이 부담을 하라는 뜻이고 방위비는 우리가 지금 GDP의 2.3%인데 예를 들어서 EU한테 5% 올리라고 막 그러고 우리한테는 지금 암묵적으로 3.8% 정도로 방위비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방위비가 올라가면 저런 부분에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논리로 이걸 연결해서 간다. 그래서 지금 이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서화는 되지 않았지만 논의들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입장에서 조금 돈 더 내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투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돈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과도한 비용이 쓰이게 될 경우에는 그럼 다른 분야로 가는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국방 군사력이나 그 국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적절하게 뭐 이렇게 올리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게 합리적으로 잘 논의에 의해서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 국가입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한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 그러면 그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쓰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 다른 데는 막 못 맺어서 안달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도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이 성사돼가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근데 사실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아마 뭐 지금 어딘가에서 워싱턴 어딘가에서 좀 논의를 안보실장이 또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번에 요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북한 얘기도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 meeting. I like to have a meeting. I get along great with him. We even had a press conference. He had his first press conference. I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Kim Jong-un in the appropriate future.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Do you plan to attend APEC summit to be held in A Korea? summit in South Korea? Yes. I think I'm going for a trade meeting to South Korea pretty soon. You're hosting a trade meeting.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 가을에 열리는 경주 에이펙에 초청했고 가능하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차례 치켜세웠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과 사실 취임하기 전서부터 트럼프 2기 취임하기 전서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 한반도 평화의 세계를 열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경주에서 있는 에이펙 우리 이 북한이랑 만나는 것도 좀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소영주 대변인이. 네. 10월에 에이펙에 네. 김정은 위원장 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통화하는 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김정은에게 나 경주 갈 테니까 와서 보자라고 했을 때 김정은이 마다할 이유는 없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오라고 했을 때와 트럼프가 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김정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보면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어요. 네. 올해는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9, 10, 11, 12죠. 그래서 10월에 에이펙에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하게 얘기한 게 한반도 문제는 내가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 트럼프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세계 평화에 말하자면 피스메이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만드는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당신이 또 만들어달라.
라고 하니까 지켜 세워주니까 그럼 내가 경주 가서 김정은도 만나고 내 한반도 평화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라는 얘기로 이제 급진전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에 에이펙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로 나와 협상을 좀 해보고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보는 게 맞지. 그냥 지금 전 세계의 눈이 이 트럼프의 입을 보고 있는데 네. 그냥 빈말로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전 세계의 눈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있는데 빈말로 하진 않지 않았겠느냐. 실제로 뭔가 좀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의 눈이 본인을 보고 있는 걸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왜 이 두 정상이 만나기 불과 한 2시간 반, 2시간 40분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숙청, 혁명으로 보이는데 나는 그런 데서 사업할 수 없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백악관에서 만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이런 글을 올린 게 지금 얘기가 숙청, 혁명 이런 얘기를 회담하기 2시간 40분 전에 올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나기 전에 이 행정 서명하는 이 일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자들의 얘기에 직접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There's very vicious raids on churches.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that they even went into our military base and got information. They probably shouldn't have done that, but I heard bad things. I don't know if it's true or not. I'll be finding out. As you know, your new president's coming in just a couple of hours coming here. I look forward to meeting him. But we won't stand for that. We just won't stand for that. Yeah. 네, 직접 들어보셨죠. 트럼프 회담 직전 한국 숙청혁명 벌어져 여기서 사업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우리 군사기지까지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이거는 대체 만나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만나기 직전에 이건 또 무슨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보원을 통해서 미군 기지에 특검이 수사를 압수수색을 들어온 거 그런 게 정보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실제 협상장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확인됐고 그것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잘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 정치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번 문제는 이렇게 넘어갔지만 앞으로 협상에 있어서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하나를 좀 더 설명드리면은 이번 협상에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관련해서는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도 있어요. 그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네.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부분이 북한 문제인데 네. 사실 북한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이나 트럼프의 가장 큰 적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띄우면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네. 만드는 사람 그렇게 해서 잘 협상을 해갔지만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중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대통령실의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있는 와중에 중국에 특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아까 그러한 국내에서의 특검 상황이 정보원들이 다 보고하는 것처럼 중국의 특사 부분에서 합의한 부분도 다 보고가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숙제로 알고 아마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네. 그것이 아마 앞으로 남아있는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모든 협상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이 한반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을 하고 있는 약간 그런 형국으로 비춰진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소영주 대변인.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트럼프 입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잘 지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결국에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이 잘 못 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설정하고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은 좀 뭐가 맞지 않는 그런 요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 대변인님? 지금 여기서 뭐 숙청, 혁명, 난 여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굉장히 좀 과격한 글을 회담 불과 몇 시간 전에 올렸거든요. 네, 이 트럼프식의 협상 방식 같아요. 지난 5월에 남아공 대통령이 왔을 때도 백인 학살 영상, 가짜 영상으로 나중에 밝혀졌죠. 그런 가짜 정보를 가지고 일단은 네. 압박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으나 네. 사실상 협상을 하기 전에 일단 압박을 주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트럼프가 이 정보에 대해서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의 찌라시성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협상에 사용하는 부분을 보면 네. 남아공 사례와 유사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협박이라든지 숙청 부분들 본인이 또 회담 중간에 오해다라고 했고 네.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이 아닐 만큼 대한민국답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더 이상 뭐 궁금증이라든지 토를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남아공 때보다는 훨씬 낫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부안회동에서 트럼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하러 오고 우리 보수를 다시 구출할 것이다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몇 시간 만에 한심해 죽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사실 트럼프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 남아공 대통령 만났을 때 기억하시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Look, these are articles over the last few days. Death of people. Death, death, death. People who do get killed, unfortunately through criminal activity, are not only white people. Majority of them are black people.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극단적인 발언이 갑자기 왜 툭 나온 거냐. 그것도 전 세계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걸 아는 상황에서 이런 걸 왜 던진 거냐라는 건데 특히나 이게 그냥 빈말인가 아닌가 애매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모든 걸 사업으로 생각을 하죠.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 보면 아, 나 이런 데서 사업 못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강 교수님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진짜 뭐 좀 진심이 좀 담긴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략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백인 보수의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그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성향상. 네.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고든창이라고 지금 사실 이 미국 대사로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그 변호사 출신의 이제 그 중국 화교인데 이재명은 사회주의자다 보복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소위 보수 세력들의 이런 그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 이거는 네. 어떤 우려냐면 쟤네 중국 편하는 거 아니야?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 벌어지는 게 아니고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오해다라고 이제 받아들였고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니 우리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좀 작전을 짜보자 앞으로. 네. 그거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중국 전략이다. 중국도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사단 만나서 왕이 장관이 정치국 위원이면서 왕이 장관이 처음으로 꺼낸 말이 있어요. 그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왔는데 네. 강대국 관계 병행 발전이라는 표현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미국으로 경사되지 말아라. 네. 중국 편 해라 그랬는데 지금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병행. 강국 관계 병행 발전. 그러니까 한국이 가운데서 좀 잘해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네. 물론 그 얘기의 본질은 미국으로 더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주권 국가고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떤 누구를 선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잡기 위한 지금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한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대중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국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푹 한번 좀 찔러보는 좀 그런 취지의 어떤 큰 그림의 전략적 차원의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 있는 이런 SNS 글을 올린 거다. 다 큰 그림이고 전략이고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러는 거다라는 건데 아까 들으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직접 이 한국의 새 대통령을 만나서 좀 물어보겠다라고 했죠. 실제로 만나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And that would be too bad if that's the case. But I did hear that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closing some churches. So we'll talk about that later. I could ask you now if you want. Because it did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his name deranged Jack Smith by any chance? They took him from our country. They put deranged Jack. He's a deranged, sick individual. But go ahead. Go ahead. I'm only kidding. 네, 오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SNS 글로 몇 시간 전에 올려놓고서 난리가 막 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니 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또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이게 지금 큰 그림을 그린 지금 전략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중국 문제거든요. 결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도 가장 큰 적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선언한 것이 대만을 보호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에 있어서 중국 하나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만약에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이나 어떤 경제안보적인 조치를 취하면은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국이 입장을 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에 중국의 특사를 보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했단 말이죠. 그것도 아마 이러한 교회나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보가 더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상회담 중에도 저는 비공개 회담이지만 뭔가 얘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이 사실관계를 사실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비정상적인 그러한 프로토콜화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향후 관세 협상이든 국익을 위하는 외교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히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좀 투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 교수님 짧게. 네,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이제 핵심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92년 8월 24일 날 수교에서 수교 성명 2조에서 대한민국은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주장을 수용했어요. 우리는 원칙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대만 이 양안 정책의 핵심은 그 92년 8월 24일 날 수교 성명의 그 워딩 그걸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 프린시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주장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쭉 해주시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인데 자꾸 사실 얼굴 가리고 진짜 주인공 여기 중국이 여기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미가 아니라 한미 중까지 셋이서 사실상 정상회담을 하는 듯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중국의 존재를 잊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일단 뭐 이 큰 그림인지 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큰 그림이라고 전략적이라고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해가 풀렸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툭 하나 던진 돌에 연못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 사실 예결위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바로 실시간으로 질문이 나왔어요. 정성호 장관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여러 분야에 있는 워싱턴 라인에 초연될 많은 분들과 평소에 소통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과정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게 트럼프 대통령 비롯한 워싱턴의 그 지도자들이 지금 민주당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고 매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하려는 노력은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네. 지금 천하람 의원이 직접 설명을. 아니 지금 좀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뭐 숙청 혁명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거 수사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데 지금 법무부 장관 이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 지도자들이 민주당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왜곡된 느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긴 받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잘 좀 설명을 해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의원과 장관의 질의에만 나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에 굉장히 또 강하게 또 들고 일어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문수 후보 긴급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이라도 피해 보복을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정을 즉각 멈춰야 됩니다. 저는 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뭐라고 했느냐. 그간 이재명 정권이 보여준 독재적 국정운영, 내란몰이, 사법 시스템 파괴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으로 비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봐.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하잖아. 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조국 전 대표가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했느냐. 요즘 글 트럼프 정상회담 직전에 뭐 숙청 혁명 일어나는 듯 이런 쓴 이 기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한다. 이 대통령 뒤에는 대한 국민이 있다라고 또 글을 올립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 하나에 서영주 대변인님. 네. 여의도가 지금 난리가 좀 난 상황이에요. 뭐 여의도뿐만 아니라 어저께 네. 이 트럼프의 글 때문에 워싱턴도. 워싱턴도 난리가 났고요. 네. 온 국민들도 굉장히 긴장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트럼프가 그래도 이 미 정보기관이 나름대로 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잘못된 정보를 했을까라고 계속 이렇게 논박이 있었고 서로 간에 논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협상용으로 던진 게 맞구나. 그리고 저는 참 이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나 나경원 의원 보면 참 딱한 게 딴 세상에 사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도 얘기하잖아요. 미군 부대와 교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게 우려스럽다고 했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숙청과 혁명 그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하면 좋겠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무슨 독재 정권이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합니까? 그러니까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좀 그 가짜 뉴스에 속하는 정보를 트럼프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를 부여잡고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그게 불과 반나절도 가지 않았다는 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창근 의원님 말씀도 좀 살짝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한 단어 때문에 정치 이슈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정상회담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강세 협상이라든지 방위비 협상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더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잘못됐다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정치 이슈화해서 또다시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것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이슈의 불똥이 여의도로 와서 또 정치권에서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금 세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갑자기 뜬금없는 극단적인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략이다. 중국을 좀 염두에 둔 한국을 어떻게 좀 보살펴볼까 생각하는 이
이 사실상 이 전략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를 그럼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걸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있었느냐, 미리미리 다 좀 만반에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 져서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 거기 보니까 다 나오더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가니까 뭐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워싱턴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인 건지 그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에 나온 게 이런 부분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대통령님의 평화를 지키는 기간의 미국의 역할을 넘어서서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뭐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의 이런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으로 보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아주 흐뭇합니다, 지금. 네.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져서 저도 좀 골프 좀 거기서 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언, 요런 멘트들, 요런 거 이창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저는 준비를 하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칭찬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그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가장 좋아하잖아요. 네. 세계 어느 지도자 중에서. 근데 그 골프장을 트럼프 월드를 북한에 지어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과 그리고 취미 이런 것을 정확히 버무려서 잘 이렇게 축혀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협상의 결과로 이어져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미진한 협상이기 때문에 추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해서 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딱 좋아하는 것만 콕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거기다 피스메이커란 요 발언, 노벨 평화상을 엄청 받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 가운데 피스메이커 얘기까지 그러니 안 좋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요 얘기가 아마도 추측컨대 오늘 중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중에 안보실장, 정책실장의 추가적인 브리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서 나온 브리핑에 잘 녹아들어서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요 여부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네요.